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아탈란타와 아스날의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 무승부로 종료되었는데요. 과연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은 4-3-3 형태의 포메이션으로 출전했습니다. 메데고르의 부상으로 인해서 메짤라 자리는 하베르츠가 출전했고요. 그 대신에 전방 톱 자리는 제주스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아탈란타는 지난 유로파 결승 레버쿠젠을 상대로 보여줬던 것처럼 극단적인 맨투맨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상대 진영에 거의 8명까지 아탈란타 선수들을 배치해 놓으면서 쉽게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렇다 보니 아스날이 좋아하는 뒤에서 짧은 패스로 풀어가는 상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라야는 롱킥을 나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떨어진 볼에 세컨볼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세컨볼 싸움은 아스날에게 불리했습니다. 아탈란타의 백스리 콜라시나츠, 히엔, 짐시티. 히엔과 짐시티는 190이 넘고 콜라시나츠 역시 180대 중반이었습니다. 반면에 아스날의 3톱은 마르티넬리, 제주스, 사카. 신장으로서는 확실히 밀려서 라야가 롱킥을 보냈을 때 제공권에서 많이 밀리는 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야의 롱킥 시에 토마스 파티나 하베르츠 같은 선수들도 공을 받으러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세컨볼 싸움에서도 피지컬이 밀렸던 아스날이었죠. 하지만 아스날 역시 아탈란타의 공격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사의 형태로 견고한 수비벽을 만들면서 아탈란타의 공격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같이 측면 쪽에서 사카가 공을 잡고 있을 때 하베르츠가 기습적으로 빠른 오프더볼 움직임을 가져가 봅니다. 하지만 아탈란타의 대인 수비는 이럴 때 힘을 발휘합니다. 공간을 막는 게 아니라 선수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카는 공을 줄 때 그 선수까지 신경 써서 패스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간결한 패스는 어렵게 되고 공이 좀 길어지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베르츠는 공을 잡을 수 없게 되죠. 이런 것처럼 아탈란타의 대인 수비가 아스날의 공격력을 상당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아스날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왼쪽 풀백 팀버가 센터백 사이로 들어오는 라볼피아나 빌드업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탈란타의 수비 대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앞쪽에 있는 어느 선수를 주더라도 아스날 선수들이 수적 열세에 취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아스날이 전진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반전은 사카가 프리킥에서 좋은 슈팅을 한 것 빼고는 이렇다 할 찬스가 없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스날의 공격이 가장 강력할 때가 왼쪽에서 사카, 웨데고르, 베나이트 이렇게 3명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상대 공간을 깰 때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웨데고르도 없고, 그리고 애초에 그런 대형이 만들어지려면 상대를 뒤쪽에 몰아놓고 지공을 할 때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런 장면들이 거의 없었죠. 아탈란타의 맨투맨 수비가 아스날이 지공으로 진입하기까지를 매우 많이 막았고 아스날은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후반 시작하자마자 토마스 파티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에데르송을 넘어뜨리면서 PK를 허용합니다. 아스날에게는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온 상황이었죠. 그런데 라야 몸에 야신이 들어왔습니다. 라야신입니다. 죄송합니다. 레테기의 페널티킥을 한 번 선방했는데 이 공이 또 공교롭게도 레테기 쪽으로 흐릅니다. 여기서 레테기가 또다시 한번 리바운드 슈팅을 하는데 골문 안으로 들어가는 공을 라야가 말 그대로 꺼냅니다. 첫 번째 슈팅은 그렇다 쳐도 두 번째 2차 세이브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빌드업 능력을 기대하고 데려온 골키퍼인데 선방 능력까지 미쳐버린 라야입니다. 아스날은 조르지뉴와 트로사르를 투입하면서 제주스와 토마스 파티를 뺐습니다. 조르지뉴의 빌드업 능력으로 아탈란타의 대인 수비를 깨보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르테타는 공격수와 미드필더의 적극적인 스위칭을 지시했는데요. 지금도 보시면 양쪽 윙어인 마르티넬리와 사카는 위쪽으로 올라가 있고 하베르츠가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며 하베르츠, 조르지뉴, 트로사르의 3자 패스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트로사르는 매우 낮은 위치에서 활동하면서 한번 압박을 푸는 상황을 도와줬죠. 후반에도 역시 아탈란타의 맨투맨이 이어지게 되다 보니까 아무리 트로사르를 내린다고 해도 그건 일시적인 방편일 뿐 시원하게 아탈란타의 맨투맨 수비를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르테타는 종종 하베르츠를 사이드 쪽으로 위치시킨 뒤에 라야의 골킥이 하베르츠의 머리 쪽으로 향합니다. 아스날 선수들이 이 공을 운 좋게 또 따내지만 이렇게 바로 공격으로 전환할 때 우리 선수에게 주는 패스가 길게 되면서 또 소유권을 아탈란타에게 넘겨줍니다. 이 패스가 길었던 이유는 패스를 줄 때 맨투맨 붙어있는 선수는 못 받게, 우리 선수는 받을 수 있게 그런 구질의 패스를 줘야 되기 때문에 편하게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공이 없는 여러 명의 선수가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트로사르가 공을 잡고 트로사르 주변에 있는 하베르츠나 마르티넬리가 동시에 움직여주면서 맨투맨의 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그때 둘 중에 한 명이 프리해져서 공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상황들은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아탈란타의 맨투맨 수비에 고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스날에게도 경기
시간 74분쯤에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마르티넬리가 슈팅하기 전에 밸런스를 잃으면서 이 공을 하늘로 차버립니다. 경기는 고전했더라도 이런 기회에서 득점을 하는 게 결국엔 꾸역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아쉬운 장면이었죠. 결국 이렇게 비슷한 흐름 속에서 아스날과 아탈란타는 0대 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스날의 강한 공격력을 아탈란타가 잘 묶었다고 할 수 있고요. 아탈란타 역시 수비는 잘했지만 공격력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부를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특히 PK라는 엄청난 기회를 아탈란타는 마무리했어야 했는데 라야 몸에 야신이 들어오는 바람에 승부는 가려지지 못했죠. 아스날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주말에 맨시티와 경기가 있습니다. 과연 아스날은 맨시티와의 경기를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